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댓글이 하나 또 달려서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멀리 가는 향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로 예방접종도 못한 터라 외출도 힘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글이 올라왔을까 부지런히 팟빵만 들락거리는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소서. 넷플에 올라오는 빨간 머리엔 영화의 유혹도 물리치고 남사님이 들려줄 시간만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바쁜 건 좋은 거죠. 건강하시길 늘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참 예방접종 못하면 어디 나갈 수가 없죠. 참 빨리 이 사태가 이제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 말고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 뭔가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번에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변경을 하면서 그걸 계속 공부하면서 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점점 좀 늦어지고 있어요. 좀 더 익숙해져서 더 빨리 꾸준히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내 자신이 어떠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란 또 다른 이야기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각자만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항상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 믿으면서, 그럼 오늘은 우리 애니 어떤 두려움과 마주치게 될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빨간 머리엔 22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빗나간 상상. 초록 지붕집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올 듯 말 듯 변덕을 부리며 찾아오는 캐나다의 아름다운 봄은 4월과 5월 동안 따스하고 신선하고 서늘한 날이 계속되면서 분홍빛 황혼역 속에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연인의 오솔길에 늘어선 당풍나무엔 붉은 새순이 돋았고 드라이어드 샘 주위에는 돌돌 말린 어린 고사리들이 땅 위로 고개를 쑥 내밀었다. 사일러스 슬론신의 집 뒤편, 버려진 땅 너머에는 산사나무 꽃들이 갈색잎 아래서 분홍색, 흰색의 별 모양을 귀엽게 뽐내며 활짝 피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꽃을 모으며 즐거운 오후를 보냈고 팔이며 바구니에 꽃을 가득 담아 눈부신 석약빛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앤이 말했다. 산사나무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됐어요. 다이애나는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산사나무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다이애나는 또 산사나무가 어떤 건지 처음부터 모른다면 아쉬워하지도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보다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산사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건 그야말로 비극이에요. 제가 산사나무 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전 그게 지난 여름에 져버린 꽃들의 영혼이며 여긴 그 영혼들의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래된 웅덩이 옆에 이끼로 뒤덮인 우묵하고 넓은 곳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아주 낭만적인 장소예요. 찰리 슬롯이 아티 길리스에게 웅덩이를 뛰어넘어 보라고 하자 아티가 뛰어넘었어요. 비겁하게 뺄 수는 없으니까요. 학교에선 누구나 다 그래요. 도전하는 게 요즘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필립스 선생님이 산사나무 꽃을 프리시에게 하나를 남기며 아름다운 그대에게 아름다운 꽃을 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 선생님이 책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건 선생님이 조금은 상상력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꽃을 받긴 했지만 차갑게 거절했어요. 저 스스로 그의 이름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린 산사나무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모자에 얹었어요. 집으로 돌아올 땐 꽃다발을 들고 머리엔 화관을 쓴 채 언덕 위에 집을 부르며 둘씩 짝을 지었어요. 아,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아주머니, 사일런스 슬론신의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우리를 쳐다보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들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대단한 화제거리였다고요. 마릴라가 대꾸했다. 당연하지.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다녔으니. 산사나무 꽃이 지자 제비꽃이 피어나 제비꽃 골짜기가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애는 성질을 걷듯 경건한 발걸음과 숭배하는 눈빛으로 제비꽃 골짜기를 지나 학교로 갔다. 앤이 다이애나에게 말했다. 어쩐 일인지 이곳을 지날 때면 우리 반에서 누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 하지만 학교에만 도착하면 모든 게 달라지면서 전처럼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무래도 내 속엔 여러 가지 모습의 앤이 들어있나 봐. 그래서 내가 말썽을 잘 피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 안에 앤이 하나만 있다면 훨씬 편할 텐데. 하지만 지금의 절반만큼도 재미가 없을 거야. (6월) 어느 날 저녁, 앤은 제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과수원마다 다시 분홍꽃이 피어나고 반짝이는 호수 위 습지에서는 개구리가
맑게 노래했으며 클로버 들판과 전나무 숲이 피어내는 싱그러운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공부를 하고 있던 애는 날이 어두워져 책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눈을 크게 뜨고는 다시 꽃을 활짝 피운 눈의 여왕의 가지를 내다보며 몽상에 빠졌다. 애네 작은 방은 실제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 여전히 벽은 하얀색이었고 바늘꽂이는 딱딱했고 의자도 단단한 모습 그대로 노란색으로 곧게 서 있었다. 하지만 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달라졌다. 신선하고 활기차고 톡톡 튀는 개성이 방 안 곳곳에서 물씬 배어나왔다. 그것은 여학생의 책, 옷, 리본과는 상관없는 탁자 위에 놓인 사갓꽃이 가득 담긴 파란 단지와도 상관없는 것이었다. 생기발랄한 방 주인이 밤낮없이 꾸는 꿈들이 실체는 없어도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어 무지개와 달빛으로 엮은 아름다운 얇은 천으로 텅 빈 방을 덮고 있는 듯했다. 얼마 뒤 마릴라가 방금 다린 앤의 학교 앞치마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마릴라는 앞치마를 의자 위에 걸쳐놓고 자리에 앉으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마릴라는 두통을 앓았다. 이제 통증은 사라졌지만 영 기운을 차리지 못했고 마릴라의 표현대로 녹초가 되어 있었다. 앤이 맑은 눈으로 마릴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참을 수 있어요. 네가 도와줘서 쉴 수 있었단다. 이제 일도 제법 잘하고 실수도 많이 준 것 같구나. 그렇다고 매슈 오라버니의 손수건에 풀을 먹인 것까지는 없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오븐에 파이를 넣은 건 데워서 점심 식사 때 따뜻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완전히 태우려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넌 확실히 생각이 다른가 보구나. 두통을 앓을 때면 늘 그렇듯 마릴라가 약간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애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어머, 정말 죄송해요. 오븐에 파이를 넣고 나서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심 식탁에 뭔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오늘 아침에 아주머니가 저한테 일을 맡기셨을 때 전 상상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자고 굳게 결심했어요. 파이를 오븐에 넣기 전까지는 제법 잘했는데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제가 마법에 걸린 공주가 되어 외로운 탑에 갇혀있고 흑마를 탄 멋진 기사가 구하러 온다는 상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파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손수건에 풀을 먹인 건 저도 몰랐어요. 다림질하는 내내 다이애나와 제가 시내 위쪽에서 발견한 섬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황홀한 곳인지 몰라요. 아주머니, 섬 위엔 단풍나무 2그루가 서 있고 시냇물이 섬 주위를 휘감아 흘러요. 저는 결국 멋진 이름을 생각해냈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에 발견했으니 빅토리아 섬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고요. 다이애나와 전 애국심이 아주 강하거든요. 파이와 손수건 일은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기념일이라 특별히 더 잘하고 싶었는데 작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걸. 어머, 아주머니, 바로 제가 초록지붕집에 온 날이잖아요.
전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이 뒤바뀐 날이니까요. 물론 아주머니에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서 지낸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말썽을 많이 피우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절 키우기로 하신 거 후회하세요, 아주머니? 마릴라는 초록 지붕집에 앤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할 때가 가끔 있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 후회하지 않고 말고. 앤, 공부 다 했거든. 베리 씨 댁에 가서 다이애나 앞치마 본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여쭤보아라. 앤이 소리쳤다. 어머, 이렇게 어두운데요? 어둡다고? 이제 겨우 초저녁인걸. 넌 해지고 나서도 잘만 다녔잖니. 앤이 간절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올게요. 해가 뜨자마자 갈게요.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앤셜리, 난 오늘 저녁에 그 본으로 내 앞치마를 만들 생각이다. 바보 같은 소리 말고 당장 갔다 오너라. 앤이 마지못해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다. 그럼 큰 길로 돌아서 가겠어요. 돌아서 가면 30분이나 더 걸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앤이 생각다 못해 털어놓았다. 유령의 숲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주머니. 마릴라의 눈이 동그래졌다. 유령의 숲이라고? 정신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니? 도대체 유령의 숲이 뭐냐? 앤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시내 너머에 있는 가문비나무 숲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유령의 숲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냐? 앤이 솔직히 말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다이애나 둘이서 그 숲에 유령이 나온다고 상상한 거예요. 사실 이 근처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그런 얘기를 지어냈어요. 4월부터 그랬죠. 유령의 숲은 무척 낭만적인 곳이에요. 아주머니, 분위기가 음침해서 가문비나무 숲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주 끔찍한 얘기를 상상했어요. 저녁 이맘때쯤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두 손을 꽉 쥐고 마구 흐느끼며 시내를 따라 걸어요. 그 여자가 나타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게 되죠. 그리고 살해당한 아이의 유령이 한적한 숲 언저리를 어슬렁거려요. 그 유령이 뒤에서 스르르 다가와 싸늘한 손가락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아주머니, 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또 머리 없는 남자가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나뭇가지 사이로 해골들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어떤 일이 있어도 해가 진 다음엔 유령의 숲을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무 뒤에서 하얀 유령이 손을 뻗고 절 붙잡고 말 거예요. 어이없다는 듯 멍하니 듣고 있던 마릴라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앤셜리, 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공상을 믿고 있다는 소리냐? 앤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어두워지면 달라요. 그땐 유령이 돌아다니니까요. 유령 따위는 없다, 앤. 앤이 절박하게 말했다. 아니, 있어요. 아주머니, 유령을 봤다는 사람을 알고 있는걸요? 다들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찰리 슬롯이 그러는데 1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밤 소를 몰고 집으로 오는 걸 자기 할머니가 봤다고 그랬대요. 찰리 슬롯 할머니가
거짓말 안 하는 분이라는 건 아주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신앙심이 깊은 분이세요. 또 토마스 아주머니의 아버지는 어느 날 밤에 잘린 목을 가죽에 덜렁덜렁 매달고 온몸에 불이 붙은 양에게 쫓겨 집으로 돌아왔대요. 할아버지는 양이 죽은 형의 영혼이라며 앞으로 9일 안에 자기가 죽는다는 경고라고 그랬대요. 9일은 아니었지만 결국 2년 후에 돌아가셨고요. 그러니 정말이잖아요. 게다가 루비 길리스는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을 막았다. 앤셜리, 이제 그런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내 상상력이라는 것에 대해 전부터 깨림직한 느낌이 들긴 했다만 이런 식으로 도를 넘어선다면 가만두고 볼 수가 없구나. 당장 베리 씨 댁에 가거라. 정신을 차리기 위해 꼭 가문비 나무 숲을 지나 가도록 해. 그리고 다시는 유령의 숲 같은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라. 애는 울면서 매달리고 싶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앤의 상상력은 날개를 달고 어둠이 내린 무시무시한 가문비 나무 숲으로 앤을 데려갔다. 하지만 마릴라는 매정했다. 마릴라는 겁에 질린 아이에게 샘까지 내려간 다음 다리를 건너 흐느끼는 여인과 머리 없는 유령이 있는 어둑한 숲 안쪽으로 똑바로 걸어가라고 명령했다. 앤이 울면서 말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어쩜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얀 유령이 덤벼들어 절 끌고 가도 괜찮으세요? 마릴라가 차갑게 대꾸했다. 각오해야지. 내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봤니? 이참에 내 상상 속 유령들을 모두 몰아내야겠다. 자, 어서 가거라. 앤이 집을 나섰다. 비틀거리며 다리를 건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끔찍한 그 길을 걸어갔다. 앤은 그때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자신의 무한한 상상력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어둠 속 여기저기 숨어있던 앤의 상상 속 괴물들이 차갑고 앙상한 손을 내밀어 자신들을 만들어낸 겁에 질린 어린 소녀를 잡으려고 했다. 골짜기에서 날아온 하얀 자작나무 껍질이 갈색 바닥 위에 있는 걸 보고 앤은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오래된 나뭇가지 2개가 서로 몸을 비비며 울부짖듯 윙윙대는 소리를 길게 낼 때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어둠 속에서 머리 위를 휙휙 날아다니는 박쥐들도 앤의 눈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보였다. 윌리엄 벨시의 들에 이르자 앤은 하얀 유령들이 쫓아오기라도 하듯 총알같이 내달려 베리씨 부엌에 도착했고 어찌나 숨이 차던지 앞치마 본을 빌려달라는 말도 겨우 했을 정도였다. 다이애나가 집에 없어서 더 있을 핑계도 없었다. 곧바로 그 끔찍한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앤은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하얀 유령을 보는 것보단 낫겠다며 눈을 질끈 감은 채 걸었다. 마침내 더듬거리며 통나무 다리를 건너자 앤이 몸을 부르르 떨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릴라가 태연하게 말했다. 이런, 아무도 널 잡아가지 않았나 보지? 앤이 이를 딱딱 부딪히며 말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앞으로 평범한데 만족하겠어요.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참 공포영화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참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귀신이라던가 뭐 공포영화 뭐 이런 걸 좀 믿으시는 편인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보다는 이런 귀신을 좀 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이야기로 뭐랄까 좀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